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부동산 언저리의 몇 가지 중요한 이슈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시간의 주제는 장순원 기자가 조사해 오셨는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우리가 물건 살 때 내 마음대로 사고 싶으면 사고 팔고 싶으면 팔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야, 여기서는 니들 맘대로 하는 거 아니야. 야, 너 살 거야? 갖고 와봐. 왜 사는지 봐봐. 왜 샀는데 왜? 소고기 나 돈 주고 사고 싶어. 아니야, 너 나 허가를 받아야 돼. 함부로 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은 예전에 뭐 신도시 개발하고 할 때 땅 투기하지 말라고 그때 만든 규정인데 요즘은 이상하게도 서울의 집값 많이 들썩이는 곳에 집값을 좀 묶어놓기 위해서 그렇게 활용되고 있는데 요즘은 이겁니다. 뭐 여의도, 뭐 잠실, 삼성, 대치, 성담, 청담, 목동, 압구정, 성수. 좋은 데 비싼 데는 다 내. 한 군데 빠졌죠. 반포에 안 넣냐고 왜? 반포도 많이 올랐는데 반포에 누구 집 있어? 왜? 그러니까 반포만 오르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많나?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반포는 또 왜 안 들어갔냐는 얘기도 있고 해서 이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도 배워보고 왜 안 들어갔는지 그것도 좀 배워보고 겸사겸사 당장 내일 넣을 수도 있는 건지 이거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성호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둔촌주공 공사 안 될 때가 편했죠? 그래도 조금 취재해서 또 방송 하나 하고 하면 편했는데 지금은 뭐 주제가 바뀌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되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괜히 왜 쓸데없는 얘기해가지고 그래.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우리 일단 기초부터 좀 배워볼까 해요. 그럼 딱 그 정도밖에 모르겠어요.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돼. 제가 설명드리고 또 딱 거기까지입니다. 땅 사고 팔 때 허락받고 해라. 특정한 구역 내에서는. 뭐 그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고요. 근데 이제 특정한 땅만 사는 게 아니라 아파트나 상가, 뭐 단독주택 다 이 땅 조금씩 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모든 그런 주택 유형을 거래할 때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사고 팔 때는 구청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고요. 이게 원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린벨트로 지정되면 빈 땅에 이제 투기가 일어날까봐 이제 시행이 됐다가 최근에 2020년 5월, 6월 이때 이제 문재인 정부 말기 때 서울 부동산이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서 그걸 조금 막겠다 하고 이제 서울 도심 한복판에 말씀하신 아까 대치동, 청담동, 잠실, 삼성 요게 2020년 6월 달에 지정이 됐고 한 달 전인가에 용산 그 역세권 개발 그거 주변으로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지정이 됐고 그 뒤로 이제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땅값이 오르는 데는 이렇게 지정이 되고 그다음에 또 뭐 정부에서 이제 서울시에서는 신통기획이라든지 뭐 공공재개발이든 이런 개발 행위나 어떤 도시계획의 변경이 있는 이런 지역들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계속 지정이 되고 있어요. 지금은 그럼 어디가 지정돼 있어요?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조금 된 건데 거의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0년에 용산 역세권 개발 지역에 지정이 됐고 그럼 지금도 계속 지정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달에 여기 강남구의 대치, 삼성, 청담, 그다음에 송파구 잠실이 지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그 주변 성수동, 그다음에 여의도의 재개발단지, 목동 재개발단지 이런 곳 위주로 지정이 됐고 뭐 그린벨트라든지 이런 데 지정이 된 곳이 있는데 이 도심의 한가운데 지정된 곳들은 이런 데가 가장 눈에 띄는 곳들이죠. 지금 그럼 흑석 2구역, 봉천 13구역에서 노란색으로 꽂아놓은데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이게 이제 공공재개발 후보지인데 후보지인 상태 이게 조금 된 건데 후보지인 상태라면 계속 지정이 돼 있는 거고 저기도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돼요? 집 사고 팔 때? 맞네요. 동대문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그럼? 동대문이 다가 아니라 동대문의 특정 지역이 구역.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린벨트도 있지만 여기 뭐 신반포 2차인가 1차인가 여기랑 지능아파트 여기는 지금 신통기획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건 그거는 그런 식으로 이제 사고 팔고 할 때 허락받아라.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묶어뒀습니다. 이거를 지정하는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그렇지. 좋은 질문. 기준이 있죠. 기준이 있는데 이렇게만 보면 너무 뭉뚱그려서 이제 잘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도시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그다음에 뭐 개발 사업이 진행되거나 예정된 지역, 뭐 그 밖에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어떻게 보면 좀 두루뭉술하게 다 두루뭉술이네요. 그렇죠? 네, 지정이 돼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한 5가지, 그러니까 정량적인 지표 플러스 정성적인 기준 이걸 이제 가미해서 예. 지정을 하는데 뭐 정량적인 것들은 뭐 지가 변동률, 그다음에 이제 거래량 포함해서 한 5가지 기준이 있다고 해요. 그 기준을 넘어서면 이제 근데 그 기준을 외부로는 오픈 안 하죠? 그냥 네. 자기들이 수첩에 적어놓고 참고하다가 자기 맘대로 정하는 거죠. 정확한 네. 기준이 공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대치동 했다. 네. 그럼 대치동은 왜 했어? 네. 그게 공표는 그냥 발표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장선원 기자가 전화했을 때는 저희는 정량적인 기준을 5개를 가지고 운영합니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네. 그런 건지 아닌 건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런 건지 아닌 건지 알 수도 없거니와 거기에 이제 정성적 잣대를 들이대니까 예. 지정권자가 지정하는 마음에 따라서 지정하는 거죠. 뭐 사실상. 네. 아 그럼 사실상 그냥 예를 들면 그 말씀하셨듯이 그린벨트 지역이 풀릴 것 같아. 네. 그러면 여기 뭐 땅 투기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외에는 네. 여기 그냥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네. 네. 너무 과열이야. 네. 그냥 시품 지정하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되는 모양이죠. 결과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과정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지금까지는 그랬다는 거예요. 대규모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그러니까 집값이 그냥 오롯이 그냥 올라서만 그런 건 아니고 아니라 내 느낌에 오를 것 같아. 근데 특히 딱 보이는 개발계, 예를 들어서 뭐 그 대치동이나 잠실 이쪽은 거기 잠실 거기 뭐죠? 그 영동대로 복합 개발 사업이 있잖아요. 예. 현대차 뭐 100층으로 짓는다고 하다가 50층으로 줄이고 그렇기도 하고 그 옆에 또 마이스 산업단지 해갖고 예. 잠실 운동장까지 어떤 그 개발 계획이 분명히 나와 있는 곳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압구정 현대아파트라든지 목동이라든지 거기는 그 전체가 재건축 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재개발 재건축 계획, 토지 이용 계획이 완전히 달라지는 곳들 이런 것들 위주로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이제 묶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그걸 지자체장이 정량평가 하여튼 정성평가 합쳐서 결정할 수 있다. 지자체장이라기보다는 시도지사, 그러니까 서울시장, 광역. 네, 네. 국토부 장관하고 시도지사인데 우리가 주로 접하는 건 서울시장이죠.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뭐 충남도지사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도지사나 시장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광역 자치단체장. 그래서 이렇게 지정이 됐다. 네. 그러면 반포는 왜 뺐어요? 그게 궁금해 그냥. 반포는 왜 안 하냐? 저도 물어봤는데 반포는 왜 안 했냐. 근데 반포는 아직 개발 호재가 없다. 왜 해야 되는데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네요. 네, 반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앞에 설명드린 거와 비교해 보면 대규모 개발 계획이라는 게 없죠. 반포가 국민 평형이 100억을 찍어야 정신을 차리는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 8월 8일 88 대책 나온 다음에 오세훈 시장이 그 다음 날인가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뭔가 집값이 더 심상치 않게 움직이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더 확대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얘기했고 그때 배석한 이제 서울시 공무원이 반포를 콕 찍었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이제 그리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서울시청 그 담당 공무원한테 물어봤더니 지금까지는 대규모 개발 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게 오롯이 집값만 올라선 지정을 안 하고 그런 계획이 있는 곳들을 위주로 지정했는데 예. 앞으로는 그 기준을 좀 바꿀 수도 있다. 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네. 서울에 개발 안 하는 데가 사실은 없죠. 근데 다 낡아 있는데. 근데 이제 뭐 반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재건축이 많이 진행이 됐고, 예. 그래서 이제 조금 덜 할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네. 앞으로 한참 개발될 곳보다는. 하여튼 공식 설명은 집값 오른다고 지정하는 건 아니야. 막 지정하는 건 아니다. 계획이 있어야 된다. 정선원 기자님은 너무 착해. 서울시하고 통화하고 나면 그냥 서울시가 안타깝고 경기도하고 통화하고 오면 경기도가 불쌍하고. 공식 설명은 있을 수 있으니까. 공식 설명할 때 뭐 이렇게 납득이 막 이렇게 되지는 않죠. 왜 뺐냐에서 그렇게 확실하게 이것 때문에 뺐습니다. 이렇게 설명은 아무도 못해요. 당연히. 그러니까 왜 지정했는지도 명확하게 설명 안 하니까 왜 빠졌는지도 설명 안 하는 거 당연한 거죠. 네. 그러나 바쁜 근무 시간에 또 통화도 해주고 했는데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러면 네. 지정이 됐어요. 예. 뭐 아까 전에 대치동이 지정이 됐어요. 예. 그러면 대치동이 지정되면 네. 누구를 허가해주고 누구를 허가를 안 해줍니까? 내가 대치동 집을 사고 싶어요. 네. 돈이 많아. 네. 그래서 대치동 집을 나도 하나 마련해 보겠다. 네.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면 집을 못 사는 건 아니고 허가를 받고 사야 되는 건데 그럼 누구를 허가해주고 누구를 허가를 안 해줘요? 어떤 경우에는 허가해주고 어떤 경우는 안 해주냐? 예, 여기 그 슬라이드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유주택자건 무주택자건 주택을 추가적으로 취득해야 할 사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한 경우에 허락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봐 주십시오. 예를 들면 이게 참 뭐라고? 내가 집을 여기서 사야 되는 사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된다고요? 네, 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에 여러 개가 달려 있죠. 이거 가지고는 안 구체적인데? 라고 판단하면 안 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참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인 기준인데 제가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 분당에 집이 한 채가 있고 부산에 한 채가 있는 경우에 강남구나 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집을 살 수 있느냐? 그때 1번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네가 필요한 이유를 소명해야 된다. 그 집을 사야 되는 이유? 네, 분당에 살다가 뭐 예를 들어 성수동에 이제 회사가 옮겨서 성수동으로 옮겨서 좀 가까이 다니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걸 이제 받아들여야 돼요. 아니 분당에서도 다닐만 한데 뭘 굳이 여기까지? 아니 나는 불편하다는데 내가 가까이서 다니고 싶다는데 공무원이 아니 그만하면 다녀도 됩니다라고 하면 도장 안 찍어주는 거라고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야, 그런 법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이고 객관적이라는 게 너무 애매모호하잖아요. 그게 웬만하면 저렇게 해주고 웬만하면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허가만 신청서만 내면 다 해준다. 근데 신청서를 내더라도 예를 들어서 분당의 집은 반드시 팔아야 돼요. 유주택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는 있어요. 그 집을 사는 허가를 신청할 수는 있는데 내 이 집 사도 됩니까 해도 허락을 해주는데 제가 집이 있다면 특히 이제 이 서울에 있는 집이 있거나 서울 연접한 지역, 예를 들어 뭐 성남, 하남, 뭐 광명 이런 데 집이 있다면 그 집을 팔고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집을 사야 됩니다. 파는 것도 이 동네마다 다 달라요. 예를 들면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집을 사는 걸 허가 받았으면 그 집 말고 다른 집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칙은 그래요. 원칙은 그런데 이게 그것도 동네마다 또 다 조금씩 다른 게 예를 들어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집이 있는 경우라면 안 팔아도 된다는 겁니다. 지방에서 다닐 수는 없다. 아니 지방에 집이 있고 이제 성동구 성수동의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집을 살려고 하는데 지방에 그 집을 유지해도 이게 그러니까 1가구 2주택자가 되지 않습니까? 성동구에 그 집을 사면? 그렇죠. 3주택자가 될 수도 있고 5주택자가 될 수도 있고. 그건 허용한다는 거예요. 다만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라든지 서울시 근처에 있는 집 유주택자라면 그 집은 팔고 들어와라. 왜요? 그러니까 이 실거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제도 자체가 투기 억제라는 기본 원칙 컨셉으로 그렇죠. 가다 보니까 그 서울시라든지 서울시 근처의 집이라면 이 집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세로 주고 이 집을 들어온다는 건 내가 봤을 때 약간 투기성 거래 같은데? 아니 내가 이 집에 살러 오는데 내가 전세 끼고 사두겠다고 하면 투기 투자 뭐 오케이 이해되는데 내가 이 집에 거주하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거주하러 하는데 네가 원래 있던 집을 팔고 오라는 거죠. 야, 안 팔고 오면 내가 보기엔 이거 이 동네 집값이 오를 것 같은데 투자하는 거 아니야? 라고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소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갭 투자는 엄두도 못 내고 갭 투자는 엄두도 못 내고 그렇지. 내가 실거주를 해도 그럼 다른 집은 싹 정리해. 그러니까 그렇게 요구할 만한 근거가 있어요. 예를 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주택을 구매할 때는 주택 구매 후 1주택이어야만 된다라는 그건 없어요. 그 규정은 없고 어떤 규정이 있냐면은 여기 보시면 슬라이드 잠깐 더 보여주시면 예를 들어서 그 허가구역이 그러니까 서울시로 해볼게요. 서울시와 그 인접한 시군에 거주하는 매수자가 유주택자일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처리해야 되는데 여기 처리에는 매매, 임대 둘 다 됩니다. 이렇게 돼 있다고 이제 규정에는 돼 있는데 실제로 구청에 갔을 때는 팔고 와라. 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아니 괄호 열고 매매 임대가 돼 있잖아요. 세 줄 거예요 라고 하는 계획서를 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근거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봤을 때 1번 원칙은 이제 투기를 방지해야 되고 2번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이제 이 집을 사야 될 이유를 소명을 하라는 건데 아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집을 사는 데 있어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이고 절절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걸 누가 어떻게 판단하죠?
투기를 방지 안 되잖아요. 구청 공무원 입장에서는 투기를 방지 내가 봤을 때 약간이라도 좀 의심스러워. 투자용 같아. 그럼 허가를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법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다른 곳에 주택이 있는 사람은 허가구역에서는 허가를 안 해줘라고 룰을 만들면 오케이 따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아니죠.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봐서 내가 보기에는 조금 이상해라고 하면 아니고 내가 보기에 괜찮으면 도장 찍어주는 거가 운영되고 있다고요 지금? 예, 저도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법 규정이나 법이나 규정은 그렇게 촘촘하게 돼 있지 않고 인데도 원래는 법은 허용하게 돼 있는데 저렇게 허용하게 돼 있고 이게 또 허가권자는 또 구청이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보기에 실거주용으로 이 사람이 꼭 그 집이 필요하다 사는 게 하고 본인들이 판단하면 해주는 거고 만약에 뭔가 이 투기용이라 약간 좀 이상해 그러면 이제 허가를 안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뭐 취재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지방에서 개원하고 있는 의사인데 서울에 이 토지거래허가 구역내 이제 집을 살려고 했더니 너 지방에서 의사하면 거기 살아야지 왜 서울에서 와서 서울로 오냐. 그래서 뭐 안 해줬다는 얘기도 듣고 나 지방에서 의사를 직업이 뭐냐? 지방에서 의사합니다. 그거 다 소명해야 되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왜? 서울에서 거주할게요. 지방에 의사하는데 서울에 어떻게 거주해? 아니, 제가 운전하고 다닌다니까요? 안 된다는 거죠. 의심스러워. 넌 의심스러워. 너는 여기를 투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것도 그렇고 또 이 구마다 다 조금씩 다른 게 제가 슬라이드 잠깐 보여드리면 이제 슬라이드 잠깐만 보여주세요. 이제 서울이나 서울 근처에 집이 있는 경우에 무조건 아까 팔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제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이제 팔아야 되고 매도 계획서 정도만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집을 팔 계획이 있습니다. 팔겠습니다라고. 네,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팔아야 되고 이제 이미 매매 계약을 한 상태여야 되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어요? 서초구는 매매 계약서 갖고 와라. 그다음에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뭐 당연히 팔아야 되는데 이제 기간이 좀 달라. 6개월까지만 가지고 이것도 다르구나 다. 그리고 여기 매도 계획서를 받고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획서를 냈는데 안 지켰다. 그러면 이제 공시지가의 10% 이내 이행 강제금을 물리는데 강남구 같은 경우나 성동구는 한 2년 물린다 그러고 서초구는 팔 때까지 물린다고 하더라고요. 안 팔면 계속 매년 10%씩 공시지가의 10%씩 벌금으로 내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주택, 지방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칙상 팔고 와라. 그 지방의 주택도. 근데 반드시 지방에 그 집이 있어야 될 이유를 소명한다면 오케이 해줄게. 이 정도 스탠스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초구는 그런 거 필요 없고 1년 내에 다 팔고 와라. 무조건 팔아라. 그다음에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뭐 지방이라면 뭐 투기하고는 괜찮아. 조금 뭐 상관없겠네. 오케이 해준 그런 지금 상황이고 또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거주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실거주 하지 않아도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이제 주택을 사는 방법이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용을 해줘요. 주택임대 사업자는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어떤 집을 사서 그걸 임대용으로 돌릴 수 있다는 거죠. 전월세로. 근데 자기가 거주할 것도 아니고. 자기가 거주할 집이 아니고. 집을 사서. 전세를 줄 건데 그 대신 임대 사업자를 내고 전세를 줄게요라고 하면 그건 괜찮아요. 그건 된다고요? 근데 이제 임대 사업자 이미 이제 임대 사업자인 경우에 내가 임대 사업자인데 먼저 내가 서초구에서도 집을 사서 이것도 임대 사업으로 돌릴 거야. 그런데 이제 지금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는 임대 사업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주로 이런 것들은 이제 왜 단독 주택이나 빌라들이 거래가 될 수 있는 뭐 성수동 전략 구역이라든지 뭐 신통 기획으로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인 그런 곳에서는 이런 방법도 그럼 내가 새로 사는 주택, 그래서 허가 받으러 온 그 주택을 임대 사업으로 활용을 해도 내가 현재 이미 임대 사업자여야 되는 거야? 아니면 사고 나서 내도 되는 거예요? 아마 제가 그걸 제가 확실히 저걸 못했는데 제가 이제 들은 바로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임대 사업자인 경우에 그럼 다른데 집이 또 있어야 된다는 거네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있거나 다른 집이 있거나 살고 있는 집이 있으면 이미 임대 사업자가 아니죠. 살고 있는 집은 내 집에 있고 임대 사업하는 집이 또 있어야 이미 임대 사업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세 번째 집을 사야 된다는 거네요. 세 번째 집을 사더라도 그 집을 임대용으로 돌린다면 그럼 되는데 알겠어요. 근데 아파트는 임대 사업자 신청을 안 받아주니까 지금은 아파트를 살 때는 못 써먹는 규정이고. 근데 또 뭐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그게
다른 모든 임대사업자한테 허용해 주는 건 아니고 서울시 거주한 분들한테만 허용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임대사업자인데 서울 거주민, 서울 시민. 그러니까 이미 현재 서울 시민일 경우가 네. 성동구에서 임대사업 할래요? 그래서 다가구 살 거예요라고 하면 그건 오케이고 네. 경기도에 살던 분이 안 됩니다. 성동구로 오면서 저도 임대사업자 내고 성동구에서 임대사업 할 거예요 하면 안 된다고요? 네. 그건 또 왜? 제가 이유를 잘 추정컨대 이제 임대사업자를 허용하는 거 이 법에 있거든요. 네. 법안에 보면 여기 법안에 슬라이드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이제 임대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이제 취득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해주도록 법에 돼 있어요. 법에 돼 있는데 성동구가 왜 유독 서울 시민들한테만 그걸 열어놨는지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듣지를 못했습니다. 하여튼 성동구 근데 그렇다. 이유가 있든 없든 성동구는 다른 데서 온 건 안 되고 압구정동의 빌라나 다가구는 다른 데서 와서 해도 되고. 근데 압구정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인 게 이제 현대아파트 고인데 거기 이제 아파트밖에 없잖아요. 길 건너에는 안 묶여 있어요? 거기 묶여 있겠죠. 압구정동 전체면. 압구정동 전체인데 제가 알기로 압구정동 전체 중에서 용도별로 묶을 수가 있거든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그래서 아파트와 아마 아파트 내 상가만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저러나 왜 지자체마다 그게 다 다르냐는 거예요. 지자체마다 다른 거 장순홍 기자한테 뭐라고 그게 저도 어떻게 다 알겠어. 그게 이게 정말 지자체마다 다 달라서. 그러니까 여기는 대한민국이고 여기는 대한민국이 아닌 것 같잖아요. 이게 왜 집을 사고 파는 매우 중요한 문제에 허가를 받는 데 있어서 왜 기준이 그때 다르냐. 이게 강남구나 서초구는 또 서울 시민만 허용하는 건 아니고 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3개 구만 이렇게 조사해봤는데 뭐 송파, 양천구 이런 거 다 합치면 정말 각양각색이라서 이거 신청하시는 분들이 헷갈릴 것 같고 좀 불편할 것 같긴 해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이런 건지는 진짜 그러면 예를 들면 그 대치동이나 이런 데서도 새 아파트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분양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내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요즘은 실거래 꼭 안 해도 법으로 요즘 3년까지 전세 이렇게 임대해 줄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실거주 의무 없잖아요. 최근에 분양 아파트도. 그러면 저런 데는 강남의 저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신규 아파트에 내가 분양받았어요. 그럼 거기는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까? 이제 토지에서 그러니까 실거주를 안 해도 되는 몇 가지 예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매 낙찰받아 집이라면 본인 실거주 안 해도 됩니다. 경매의 경우에. 경매의 경우. 그래서 어떤데 강남 같은 경우에는 경매 가격이 실거래 가격보다 훨씬 더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경매로 받으면 경매가 실거래가보다 높다고요? 실거주를 안 해도 되는 메리트가 있으니까 그걸 이제 전세로 돌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경매로 낙찰받으면. 그래서 경매 가격이 좀 높게 형성된. 이른바 갭 투자가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경매로 낙찰받은 집은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상속 증여를 받은 경우도 안 해도 되고. 그건 뭐 갑자기 받은 거니까. 분양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이 실거주 의무가 없지만 뭐 그 분상제라든지 이런 게 조정 지역이라든지 이런 규제가 있었을 때는 별도의 그 규제를 또 받았으니까 예전에 아마. 질문 있습니다. 경매는 서울 시민이 받아야 됩니까? 그럼 또? 아닙니다. 경매는 법에 실거주 예외 사유로 돼 있습니다. 그냥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법에는 안 돼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우린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상식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경매는 실거주 예외 사유로 이게 규정이 있습니다. 낙찰을 받으면 실거주 예외이긴 한데 지방 거주자도 낙찰 받을 수 있느냐는 거죠. 이 정도면 불안할 만하지 않습니까? 확인은 못 해봤는데 아마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그거 설마 모르겠네. 근데 지방 거주자한테 그렇게 불편함을 끼치면 경매가 원활하게 치러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경매를 실거주 예외로 인정한 거는 경매를 통해서 채권 해소를 좀 원활하게 하라는 취지일 텐데 그러면 이제 취지 안 맞을 거 아닙니까? 서울 사는 사람들만 경매 받을 수 있도록. 그게 이제 매우 합리적인 접근인데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현황을 들어보니 그 정도 수준의 합리성으로 접근했다가는 큰 코 다칠 만한 게 지금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운영인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이 엄청 규제가 생각보다 까다롭네요.
네, 복잡하고 이제 실제로 그걸 거주하려고 이제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거래를 하려면 되게 복잡한 절차를 진짜 다들 착하다. 이게 까다롭고 복잡한 겁니까? 지저분한 거지? 뭐. 정말 다들 훌륭하십니다. 까다롭고 복잡하고 살짝 지저분하네. 네. 이상하긴 이상한데. 그러니까 취지는 사실은 투기를 막자는 취지인 건 맞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에는 너무 원칙이 뭐가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은 게 제일 문제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어디는 이렇게 하고 어디는 이렇게 하고 또 지자체장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정말 동네마다 다 다른 어떤 규정을 적용하게 되는 거죠. 만들어줘야지. 국토부가 하든 행안부가 하든. 법률은 국토부가 만들어야 되고 이제 하는데 국토부나 서울시에서 아마 서울시에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실효성이 있는지 아마 지금 용역을 이제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해요. 근데 이게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이면 5년 최대 5년까지만 묶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20년에 처음에 묶었으니까 이제 이걸 제도를 바꿔야 이제 고만하느냐, 아예 뭐 다른 제도로 접근하느냐를 고민해야 될 시기가 오긴 왔거든요. 아니 그래도 다음번에 또 지정하면 또 이런 문제 있을 텐데. 네. 5년 아니라 5일만 할 거라도 바꿀 건 바꿔야죠. 문제가 분명히 이게 뭐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있죠. 너무 높나? 국가에 대한. 높아. 그죠? 높아. 내가 대한민국이 이 정도는 해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눈높이가 너무 이상적인가 봐요. 그죠? 이게 뭐 하루 이틀 된 제도도 아니고. 그렇지. 뭐 우리나라가 그렇지만 뭐는 뭐 정상인가라고 생각하라는 거네요. 그죠? 아니 궁금한 게 그러면 뭐 좀 지저분하기도 하고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토지거래 허가구역고 여기가 묶여 있어요. 그 옆에는 안 묶여 있어. 말씀하신 대로 반포는 안 묶여 있어요. 근데 그 옆에는 삼성동, 대치동 묶여 있어요. 그러면 다들 반포 가서 집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 풍선 효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풍선 효과 가격을 누르는데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있고 반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격을 눌러놨지만 다른 데로 수요가 튀면서 그렇죠. 시즌에 따라 다를 텐데 요즘 시즌은 주가 많이 오르고 그 한동안 지난 1년간 코스피도 오르고 나스닥도 오르고 뭐 특히 나스닥에 무슨 뭐 엔비디아 이런 거 갖고 투자한 분들은 막 몇 억씩 먹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분들이 이제 그거 이제 대충 뭐 거품 이제 꺼질랑 말랑 하니까 그거 팔아서 뭐 특히 지방에 있는 분들은 그럼 서울에 있는 주택으로 자산을 옮겨놔야 될 텐데 어차피 전세 끼고 사야 되는데 전세 끼고 살 만한 곳 중에 어디 똘똘한 데 어디입니까? 라고 물으면 모든 중개사들이 반포 말고는 없습니다. 똘똘한 데 중에 안 묶인 데는 반포밖에 없어요. 라고 답할 것이고 그렇잖아요. 서울에 똘똘한 데 중에 전세 끼고 살 수 있는 데가 반포 말고 어디 있어요. 다 묶였지 나머지는. 그러니까 반포로만 다 사고 하는 건데 뭐 그렇게 아닙니다. 그게 뭐 그러라는 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뭐 한편에서는 이제 아예 그냥 강남 전역하고 뭐 그럴 바에는 다 묶어버리는 게 어떠냐. 집값을 잡는 용도라면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긴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왜 묶었냐, 그러니까 왜 반포는 왜 안 묶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은 그건 우리 마음이야. 그럼 묶는데 특별한 기준은 없어? 없는 게 기준이고 그냥 묶는 건 서울시의 마음이고 서울시장 마음이다. 다만 지금까지는 무슨 대규모 개발이 있거나 하여튼 그런 어떤 명분이 있으면 묶을 수 있었는데 그 명분도 이제는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명분이 꼭 있어야 묶는 건 아니지만 반포는 지금도 명분이 없기는 없다. 무슨 대규모 개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반포는 안 묶일 것 같습니까? 계속? 어떻게 보세요? 지금 묶을 거라고 이제 계속 이제 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근데 묶을 거야라고 하는 건 그건 엄포가 아니라 자 빨리 사. 이제 우리 묶으면 넌 못 사는 거 알지? 그래서 지금 뭐 빨리 사라는 얘기였잖아요. 그 거래가 매물이 없다. 차라리 안 묶을 거니까 천천히 사라고 해야지. 아니 묶을 건 빨리 묶든지 아니면 말든지. 아니 빨리 묶든지. 묶을 거야라는 건 이상한데요. 묶으려고 생각 중인 것 같은데라는 걸 날리면 그거 계속 빨리 사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왜 그러는 걸까요? 왜 그러는 작전 걸렸나 그 동네? 왜 그런다고 보세요? 그 진짜 그거는 이해가 안 가는데. 저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완전 마음이네. 이게 제도 자체가 조금 뭔가 좀 불편하고
좀 짜증나게끔 하는 제도인 것 같아요. 제도 자체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집을 사려면 네. 무주택자가 집 사는 건 괜찮고 무주택자도 소명을 해야 됩니다. 아 내가 왜 여기서 꼭 사야 되는지 내가 직장이 뭐 여기 근처에 있다든지 뭐 소명을 해야 된다고. 뭐 있다든지 뭐 에이 그래도 무주택자 소명의 강도가 좀 다르겠죠. 그런데 이미 유주택자가 집을 살 때는 왜 네가 그 집에 거주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나를 설득해 라고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야. 그리고 설득을 하면 그 집은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해. 그럼 전세 줄 건데 하면 그건 안 돼. 뭐 일부 구에서는 아예 매매 계약서까지 갖고 와. 뭐 이러니까. 야, 진짜 엄격하게 돼 있구나. 어디는 매매 계약서 갖고 와야 되고, 어디는 매매 계약서를 하겠습니다라고 계획서만 갖고 다짐만 하면 되고. 그렇습니다. 지방집도 팔아야 되는 데도 있고 지방집은 괜찮은 데도 있고. 와, 이렇게 다양할 줄 몰랐네. 야, 근데 그게 구청 공무원 마음이다 다. 뭐 구청 공무원이 뭐 맘대로만 하겠습니까만 좀 이상하다는 거죠. 야, 아니 나는 더 엄격하게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무주택자가 1주택자 될 때만 가능하다고 해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어차피 임시로 잠깐 집값 오르는 거 막자고 하는 거니까. 뭐 어떻게 해도 괜찮고 더 강화해도 괜찮은데 아니 적어도 자의성은 없어야 되고 통일성은 있어야 되죠.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의견이 그러네. 네, 장성환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